오늘 알아볼 놈들은 세계관 속 전설의 현상수배범들이다. 레데리2는 싱글 스토리뿐만 아니라 여러 유저들과 소통하고 도와주고 약탈하는 레드데드 온라인이라는 서버가 있다. 오늘은 이 레데온에서 볼 수 있는 전설의 현상수배범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선 작중에서 나오는 전설의 현상수배범들은 총 13명으로 이 영상에서 13명을 다 다루면 영상이 1시간이 넘어갈 게 뻔하므로 오늘은 더도 덜도 말고 딱 3명만 알아보겠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시작해보자. 첫 번째로 알아볼 수배범은 소설 속 현상수배범들을 동경해서 스스로 무법자가 된 중2병 말기 진보 필리다. 들어가기에 앞서 필리가 동경하게 되었다는 무법자는 아마 오티스 밀러일 가능성이 있다. 오티스 밀러는 실제 무법자 3대장 중 한 명인 제시 제임스에게 영향을 받은 캐릭터인데 그래서인지 레데리 세계관 내에서도 밀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그를 주제로 한 책이 186권 이상이라는 언급이 있을 정도니 필리 역시 이 소설들을 읽고 무법자가 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돌아와서 필리는 작중에서 로더스를 비롯한 남부 지역 곳곳에서 은행 강도를 저지르고 다녀 유명해졌는데 여기까지 보면 특별할 거 없는 놈이지만 이런 필리의 특별한 점이라 하면 무려 레데리 세계관 최대의 대도시인 생드니시의 모델이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시의 어느 분홍 집안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도련님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릴 거 다 누리며 아쉬울 거 없이 살았을 도련님. 진짜 그냥 무법자 소설 읽고 뽕쳐서 집안 재산 빼돌려서 무법자 일을 했다는 건데 진짜 미친놈들은 법업부터가 다르단 걸 알 수 있다. 실제로 필리는 돈에 목숨 거는 다른 갱단들과 달리 진짜 무법자 놀이가 하고 싶어 거액의 돈을 훔치는 정신나간 나르시시스트라고 이 누님이 말하는 걸 보면 진짜 서부시대는 미치지 않고선 살아가기 힘든 시대였던 걸 체감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진보 필리의 작중 현상금은 어느 정도일까? 필리는 작중에서 $125 하나 710만원짜리 현상범으로서 무법자 놀이나 하는 애새끼치곤 꽤 큰 금액이 걸려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는 필리 본인의 무력이 대단해서라기보단 그를 따라다니는 30명가량 되는 총잡이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재력이 두려워 건 금액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참고로 그가 고용한 총잡이들은 당연히 동네 잡배 따위가 아닌 하나하나가 라이플, 리피터로 중무장한 진보 필리의 사병 겸 용병이나 다름없는 베테랑 깡패들인데 베테랑인 만큼 요구하는 돈도 무진장 많을 것이 자명한데 그 많은 돈들을 다 대주면서 여지껏 배신 한 번 안 당한 걸 보면 진정한 돈지랄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표본격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그가 거주하는 은거지인 쉐이디 베렌 맥심건까지 장착한 걸 보면 더더욱. 다만 앞서 말했듯 개인 무력은 다른 현상범들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으로 작중에서 잡힐 위기에 처하거나 잡히게 되면 돈을 줄 테니 봐달라며 애걸복걸하는 추태를 부리기도 한다. 다만 이 모든 게 안 통하자 차라리 죽이라며 소리 지르는 걸 보면 무법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긍지는 존재하는 놈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사실 애초에 그가 진짜 똘마니들에게 묻어가기만 하는 족밥 배송이었다면 전설이라는 거창한 칭호 따위 붙지 않았을 것이기에 필리도 어느 정도의 무력은 되는 놈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수배범은 뉴오스틴주 일대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레드벤 갱단의 보스 레드벤 클램슨이다. 본명은 벤자민 클램슨으로 이 친구도 필리처럼 남부 태생인데 차이점이라면 이놈은 열차 전문 강도라는 것이다. 그 악명이 대단한지 작중에서 무자비하고 전설적인 열차 강도라고 언급되며 이 때문에 다수의 철도 기업들뿐만 아니라 뉴오스틴주 주지사까지 직접 나서서 현상 수배를 건 특급 범죄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으론 그는 작중에서 부유한 승객이나 감나가는 화물을 실은 열차만 골라 털었는데 이 덕분에 무자비한 살인자이자 수배범이면서 정작 서민들에겐 의적 취급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클램슨도 필리처럼 무법자 치곤 감나가는 옷을 입고 멋들어진 코스염을 하고 다니는 등 대놓고 부티나게 입고 다니는데 이는 이 친구 역시 과시욕이 심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다 보니 클램슨의 작중 현상금은 $150 하나 약 852만원으로 가장 높은 액수를 자랑하는 걸 볼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갱단 내 멤버가 모두 흑인이라는 점인데 이는 레데리 스토리에도 등장하는 포어맨 브라더스 갱과 비슷하다. 참고로 클램슨은 작중에서 사격 실력이 출중하다 묘사되는데 이는 클램슨 역시 무법자계 레전드 제시 제임스에서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일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수배범은 관상부터가 미친놈인 걸 티내고 다니는 세르지오 빈첸자다. 빈첸자는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테러 행각, 루이지애나 주 주지사 암살 및 의사당 폭파 미수, 무정부 상태 조작 및 선동 행위 등으로 레데온 시점 기준 르모인주 전역에 수배령이 떨어진 중범죄자로서 죄목을 보면 알겠지만 단순 무법자라기보다는 테러리스트, 선동가, 무정부주의자에 더 가까운 인물인데 배경 설정을 보면 1847년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제국령 베네토주 비첸차 시태생인 그는 이듬해인 1848년 산마르코 혁명에 가담했던 혁명가 부모의 영향으로 급진적인 아나키스트 성향을 지닌 청년으로 성장했다고 나와 있다. 그렇게 이탈리아에서 여러 무정부주의 활동을 전개하던 빈첸차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 당국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하였고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던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시에 정착하게 됐는데 이후 그는 미 육군에 입대하여 저격수로서
아메리카 인디언들과의 전쟁에서 여러 뛰어난 전공을 세우며 미 육군으로부터 전설적인 사수로서 인정을 받는다. 일개 이민자 출신치고는 꽤나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정부는 자유를 속박한다며 돌연 타령을 감해 민중의 해방자를 자처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을 규합하더니 뜬금없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테러를 저지르는 과대망상증 정신병자로 거듭나게 된다. 참고로 레델이 세계관에서 이 정도 규모의 반란을 일으킨 놈은 멕시코 혁명가 출신 하비에르 에스코엘다. 1911년 기준 웨스트 엘리자베스주 일대에서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존나게 테러를 저지르고 다니는 반란군들의 수리가 된 더치 반 더 린드 정도뿐이다. 이런 빈첸자의 현상금은 125달러로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125달러면 서민층 노동자 월급의 4에서 5배 정도 되는 거액이니 그렇게까지 적게 걸린 건 아니다. 여하튼 이런 빈첸자는 군대에서 엘리트들만 뽑는다는 저격수를 맡을 정도로 사격술이 뛰어났던 만큼 개인 무력으론 다른 현상수배범들 중 최강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렇다 보니 현상금은 다른 이들보다 조금 적을지언정 정부 입장에선 가장 골치 아픈 하루빨리 제거해야 할 놈은 다른 누구도 아닌 빈첸자일 확률이 높다. 지금까지 진보 필리, 레드벤 클램슨, 세르지오 빈첸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 3명에 대해 더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길 바란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